안녕하세요, 킴스커스터 마크입니다. 오늘 개조타 채널에서 드디어 이 다뤄야 될 거를 오늘 이제 처음 다루게 됐는데 너무 요청이 많았어요. 뭐 브론코랑 랭글러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 사실 뭐 저희가 실차가 있어도 그 국내 버전의 실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그 아우터뱅크스 옵션으로 나온 게 이제 얼마 전에 대중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뭐 일반인들 초청도 하고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브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미끄럽지 않게 돌아가는 부분들, 사실 초대를 안 하거나 뭐 방문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일반인하고 너무 차별해서 대우했던 것들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은데,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그리고 하나 꼭 드릴 말씀은 포드 분사 여러분 그렇게 너무 폐쇄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 열어주세요. 평가는 각자들 하는 거고, 매니아층이 생기면 좋든 안 좋든 어떤 차든지 이렇게 호불호는 다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들 좋아하는 부분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지하시다 보면은 반감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오픈 좀 해주시고 저희도 좀 초청해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자, 아무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만 놓고 비교를 해볼 건데, 랭글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올 때 유럽형하고 북미형하고 디자인이 좀 다르게 들어오죠.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 앞범퍼예요. 그래서 랭글러 튜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북미형 범퍼를 제일 많이 하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얘기는 이제 안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차를 만들 때 유럽형하고 나눠야, 큰 틀로는 두 개밖에 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유럽형에 대한 법을 따르고 있는 차들은 그렇게 보내버리는 게 쉬우니까 이렇게 된 건데, 브론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앞범퍼도 짧은 게 나왔고, 이거를 통과를 어떻게 시켰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디자인 미국에서 출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뭐 변경된 거 없이 나왔어요. 뭐 다른 거라고 하면은 뭐 LED 뭐 그 시그널 라이트 정도 색깔이 다르다는 거 말고는 아마 동일한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차 이 크기 자체는 둘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휠 베이스는 브론코가 좀 더 짧죠. 조만간 미국 가서 이제 브론코를 시승을 해보고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텐데, 실제로 타본 친구들 얘기는 실내 공간은 랭글러보다 조금 더 넓다고 랭글러보다는 좀 더 실제 차 프레임 자체 폭이 좀 넓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도 그걸 좀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이 조금 심플하게 나오고, 핸다를 얇게 빼는 대신에 실내 공간이 좀 넓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 다른 방식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예를 들면 하드탑을 뗄 때 뭐 고정하는 이 기역자 방식이라던가, 뚜껑을 다 벗겨냈을 때 그 프레임 모양도 너무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랭글러가 갖고 있는 이 특장점들을 가져다가 개선해서 내놓은 것 같은 느낌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죠. 하드탑을 3단으로 분리를 해놨고, 그 분리한 것들을 차에다 실을 수 있거나 이게 가방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사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좀 그지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탑이 뚜껑이 통째로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뭐 그거를 보관할 수 있게끔 막 리프트도 만들고 잭도 만들고 해갖고 막 하드탑을 어디다 보관하냐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브론코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랭글러 프리덤 탑보다는 따라는 했지만 개선된 제품이고 3피스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관이 유용하다. 요거는 장점인 것 같고요. 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랭글러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 수많은 테스트를 다 거쳤는데도 하자가 나오는 게 보면 신기한데, 브론코가 그랬죠. 탑이 비가 엄청 샜어요. 피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가 많이 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탑이 오히려 안 새는 경우가 있는데, 한 판으로 돼 있으니까. 이 3피스로 나왔으니 그게 비가 안 셀 리가 있나. 중간중간에 다 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보완을 했다고 하긴 하니까 뭐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출시 전에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 탑 쪽은 일단 브론코가 압승이라고 보고 더 개선돼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좀 이게 너무 따라한 부분들, 이게 롤 케이지가 드러나는 부분도 뒤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이는 거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거지 같고, 이게 너무 흉내를 꼭 냈어야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쇼바가 아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랭글러 같은 경우는 유리 쪽만 쇼바가 달려있고, 트렁크 도어 쪽에는 쇼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면 쭉 열렸다가 쭉 닫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쇼바가 밑에 하나가 덧대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많이 열리기도 하고 쇼바가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열고 닫는 걸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도어 쪽은 뭐가 틀리냐면, 문짝을 열었을 때 랭글러 같은 경우는 도어하고 도어 사이에 프레임이 하나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어를 떼도 이 프레임 바깥에 나와 있는데, 이 포드 거 같은 경우는 이 탈착은 좀 쉬운 반면에 도어를 딱 뗐을 때 여기 몰딩하고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고장난 차 같은 느낌. 랭글러는 다 떼도 그런 느낌 별로 없는데,
약간 좀 사고 나서 고장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 쪽을 꼭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도어를 뗐을 때 사이드 밀러가 문하고 같이 떨어지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문에 이 사이드 밀러가 달려있다 보니까 문짝을 떼서 오픈 에어링을 하거나 하프도어를 달면은 사이드 밀러 또 사야 되거나 뭐 이런 이 그지 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100% 다 보완을 해서 사이드 밀러를 차체에다가 붙여놓고 도어하고는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휀다 부분이에요. 제가 휀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거 뭐 인스타그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8 세팅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 휀다 같은 경우도 탈착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애프터마켓을 그쪽에다 장착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손님들이 직접 그 휀다를 떼고 붙이는 과정도 굉장히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너 커버가 붙어 있다 보니까 단점이 랭글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너 커버하고 장착 자체를 분리할 수 있게 좀 쉽게 만들어 놓은 브론코가 훨씬 더 좋게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그 휀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 조금 작업하기가 좀 하체를 놓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솔리드 엑셀이잖아요. 통으로 달려있다 보니까 얘가 통째로 움직이는 형태라서 얼라이먼트를 볼 게 별로 없어요. 토우감만 보면 되기 때문에 본다고 해도 막 틀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브론코 같은 경우, 독립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하나가 틀어지거나 만약에 볼트 하나가 부러지고 관절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주행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강제 주행했다가는 솔리드 엑셀하고 다르게 관절에 부동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망가지면 작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심하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주행성은 좋지만,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얼라이먼트 다시 봐야 되고, 또 리프트킷 한번 했을 때 얼라이먼트 잘못 보면, 일반 승용차들도 왜 타이어 편마모 오거나 얼라이먼트 틀어지면 차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자주 관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공인비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단점이 있겠고, 장점은 승차감이랑 조향성이 많이 좋다는 거. 그거는 브론코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로 좀 들어가서 실내 기능을 좀 놓고 볼 건데,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아우터뱅크스가 옵션이 좀 많이 달려 들어왔죠. 뭐 전동 시트, 뭐 이거 랭글러에서 사실 꿈도 못 꾸는 건데, 자, 전동 시트 일단 옵션으로 들어왔고, 가죽 시트는 뭐 들어오는지는 잘 아우터뱅크스 들어오면서 가죽 시트 안 돼 있어서 뭐 가죽 시트 튜닝은 킴스 커스텀으로 하시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게 이 전자 장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랭글러 여러분 타시는 분들 아시죠? 사이드 밀러에 그 저희가 서치라이트 같은 기능을 있는 사이드 밀러 저희가 달았는데, 얘가 이번에 기능에 달려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실제로 인증을 받았나?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연 때만 해놓고 실차 출고할 때 그걸 또 기능을 뺄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내 유튜버분이 가서 촬영하신 거 봤는데, 그 옵션에 라이트 옵션이 있어서 전면 아래, 사이드 밀러 등, 그다음 후면 등도 일일이 켜고 끌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오지 같은 데 캠핑 가거나 이래서 너무 좋은데, 랭글러는 반성하라. 한번 이제 바뀔 때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좀 기능은 기본적으로 좀 살려줬으면 하고, 또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브론코에서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해드리다 말았는데, 뒷좌석 공간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편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차체 자체가 공간이 좀 넓어지면서 쾌적하게 되다 보니까 앞에 뒤에 공간도 좀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착장감은 좀 비슷한데 안에 공간은 좀 넓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출력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튜닝에 관련된 걸로 비교를 해보자면, 랭글러는 아직 뭐 큰 타이어를 끼고 칼뷸레이션 하는 칩들이라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코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브론코는 아직 그게 좀 없어요. 포드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있었던 일로 봐서는 뭐 저희 거의 뭐 블랙리스트 올릴 것 같은데, 튜닝 업체들은 어쩌지 이제 두고 볼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프 시장 쪽은 이 서비스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업체들 간에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소통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데,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마케팅 할 때부터 사람들한테 적대심을 막 심어주면서 마케팅을 좀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뭔가 이런 튜닝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지, 그리고 이제 튜닝된 차들이나 어느 정도 허용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줄지,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루비콘 기준으로 비슷한 사이즈의 타이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스쿼치 패키지가 들어가면 35인치가 들어오는데 국내는 그 버전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작은 타이어가 들어왔는데, 지금 높이로 봤을 때는 한 사이즈도 올리기 좀 어려 보이긴 해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휠하우스 공간으로 몇 인치까지 올릴지는 저희도 정식 출고차가 4월 말에 저희 쪽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출고되자마자 그 전시할 때 좀 희한한 게, 포드에서 원래 그런 거를 허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이드 바디 킷을 걸어갖고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하시는 분들이 오프로드 쪽이나 차에 대해서 되게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감성을 배제하고 디스플레이를 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정도로 휀다를 바깥으로 뺐으면
전시하는 거니까 허브 스페이스를 끼던지 해서 타이어를 바깥으로 끝단에 좀 맞춰주거나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쌍용 자동차도 하는 걸 못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펜단은 넓혀놓고 타이어를 그냥 안쪽에다 박아놨어. 빙신같이. 좀 정신 차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디필했어야지. 아, 이 튜닝하면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좋아서 샀을 텐데 그 허브도 안 끼고 그냥 해놨더라고. 그거를 뭐 정식적으로 판매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좀 보고 되게 별로였거든. 그래서 아, 튜닝을 해도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안 사면 어떡합니까, 포드 여러분. 네, 그런 거 좀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실내 UI를 제가 좀 놓고 보고 싶은데 시한성이 별로 좋은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좀 봤지만은 계기판이 좀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 시한성이 좀 뭐라 그러냐, 이게 단조롭지 않아서 레이아웃을 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프로그램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놓은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실내 공간이 조금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디펜더 실내를 보고 물론 이제 가격대가 다른 차죠. 뭐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다르지도 않다. 2천만 원 차이 나니까. 2천만 원 큰가? 아무튼 근데 저는 디펜더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했거든요. 되게 편하고 물론 UI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벤츠같이 쓰레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적응하면 됐고 실내 공간에 대한 이런 그 배려들이 내가 이걸 찾아서 뭔가 기능을 건드리기 좋은 게 돼 있었는데 너무 막 심플하게 만든다고 화면 키워놓고 막 민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 포드 유저분들은 적응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포드 사는 사람 별로 뭐 많지 않아서 랭글러를 사다가 넘어가시는 분들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포드 별로 칭찬 안 하고 싶은데 솔직한 건 또 해줘야 되니까 이 핸들 조향하고 승차감 좋은 거는 사실 진짜 랭글러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로드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죠? 저희 38 패키지 뭐 이런 거 저희가 끝장내줍니다. 뭐 그런 부분은 잘 만지겠지만 튜닝을 하고 나서도 뭐랄까 그 승차감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브론코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세팅하면서 보강해야 될 것들을 많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38을 그냥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가 지금 분명히 고정을 해야 될 게 있고 보강해야 될 품목들이 랭글러보다 훨씬 많아서 튜닝할 때의 그 품목들이나 아니면 공인비가 좀 많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되면 국내에 출시한 부분들 가지고 튜닝도 해볼 거고 그리고 저희가 비교도 해볼 거고 현장에 놓고 같은 스펙으로 튜닝했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른지 저희가 다 보여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이 강성에 대한 부분 물론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좀 세 보이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브론코보다는 랭글러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훨씬 kit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조향 관련된 그 업그레이드 킷은 아직 잘 안 나와 있어요, 브론코가. 그래서 헤비한 타이어를 꽂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아직 지금도 여러분들이 서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8인치급을 주행하는 브론코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오프로드는 다니는 차가 있죠. 왜냐면 고속주행을 하지 않아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조사들도 되게 조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드코어의 룩이든 하드코어 튜닝이든 하드코어 오프로드용으로 만드는 거든 랭글러가 아직은 윈이라고 보고 한 35인치에서 37인치급으로 튜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도심주행만 한다. 그리고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브론코가 예쁘다고 판단하시면 브론코를 서슴없이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포츠에서 뭐 어떻게 해줄지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일단 뭐 우리 안 불렀으니까 사실 우리도 좋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유튜버 분들 많이 못 갔더라고요. 런칭 행사 할 때 내가 전화 많이 받았는데 오늘 거기 가셨어요 이랬는데 저희 못 들어가고 있어요 뭐 다 이러더라고. 되게 무서운 데다 그런 생각 하고 있지만 뭐 하여튼 포드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 좀 불러주세요. 차 좀 보내주세요. 저희 뭐 4x4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저는 올드 브론코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 클래식 브론코 사고 싶어갖고 거의 지금 막 꿈에 나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브론코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차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타보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희 어차피 정식 출고된 차 나올 거니까 순번상 4번째예요. 네, 저희 지점 대표님이 지금 예약해 놓으신 게 4번째인데 그 차가 제일 먼저 나올 거라서 그것만 타봐도 되긴 하겠지만은 빨리 포드에서 투도어도 나오고 또 아우터뱅크스라든지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가격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지금 지프 코리아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6,900만 원대에 지금 브론코가 나왔는데 7,700만 원 이게 웬일이야 랭글러가. 이짓거리야 이거. 아니면 좀 선택의 폭을 줄 수 있게 좀 낮은 등급의 차를 팔던가 그냥 기본 7,000 넘게 때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가격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낮추는 건 어차피 뭐 한 번 올렸으니까 안 내리겠지만 더 올리지 좀 말라고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러다가 지박엔 사겠어. 랭글러도 좋아하고 포드도 좋아하지만 포드가 이번에 가격 정책은 잘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프 여러분 제가 그냥 딱히 뭐 하나 얘기하지만 웨고니어 빨리 좀 한국에 출시 좀 해주세요. 그 큰 차 좀 타보게. 아무튼 그거 좀 내주시고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브론코하고 지프 랭글러하고는 지금도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랭글러를 타다가 좀 힘들어하셨던 분이나 뭐 상처받으셨던 분들은 브론코를 다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단점들은 어디선가 다 나올 것이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 사실 문제는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포드하고 랭글러는 취향의 차이는 비슷하나 좀 디테일의 차이가 다른 걸로 고객이 갈릴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출시된 다음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차 출고된 다음에 한번 가까이서 보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이게 하자 부분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신형 랭글러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했다는데 하자들 많았잖아요. 뭐 비샘도 있었고 뭐 스프링 휘는 현상에 핸들 조향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회사니까 아무래도 바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켜봐야 된다. 미국 보세요. 하드탑 안 돼가지고 비세갖고 소프트탑으로 다 변경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한국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출시된 다음에 좀 지켜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희가 마루터가 돼드릴 테니까 뭐 저희 하시는 거 보시고 제가 한 번 더 산란하게 한번 리뷰를 해서, 랭글러는 뭐 저 아니어도 지금 이 오너분들 많으니까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브론코는 아직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타면서 보여드릴 테고, 오늘 제가 비교해드린 부분들은 외형하고 실내하고 실제로 타본 저의 지인들이랑 이 구조에 대한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출력은 뭐 어쨌든 브론코가 조금 더 높으니까 사실 뭐 도심 주행하거나 이렇게 간단한 캠핑 다니시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랭글러 타시는 분들은 랭글러가 갖고 있는 그 강성, 우직함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드코어로 세팅했을 때 보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튜닝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 랭글러가 윈이라고 보고, 순정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브론코가 윈이라고 생각해요. 비교는 이렇게 끝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브론코랑 랭글러에 대한 이제 실제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고요. 차 오면 저희가 비교 수익이 만들 테니까 궁금한 거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찍어가지고 리뷰 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나온 비교 잘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조타의 캠스 커스텀의 마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